매출 4조, 미국 시장 점유율 3위. 삼성과 LG도 긴장하게 만들었던 국산 PC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보컴퓨터였죠. 1990년대 매출 4조 원, 국내 PC 시장 점유율 2위, 심지어 미국에서도 시장 점유율 3위까지 찍었던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공장도 없고 건물도 없고 오직 이름만 남은 껍데기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매출 4조에서 1000억대로 추락한 거죠. 오늘은 국산 PC의 자존심이었던 삼보컴퓨터가 어떻게 두 번의 법정 관리와 워크아웃을 거쳐 사실상 사라져버렸는지 그 처참한 몰락의 과정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삼보컴퓨터의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1981년 이 회사는 국내 최초로 퍼스널 컴퓨터를 생산하면서 한국 IT 산업의 문을 연 기업 중 하나로 기록되는데요. KBS 스페셜에서도 대한민국 IT 산업을 성장시킨 성공 주역으로 소개될 정도였거든요. 당시만 해도 컴퓨터라는 게 일반 가정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물건이었는데 삼보는 그 시장을 개척한 선구자였던 겁니다.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삼보의 위상은 더욱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국내 3대 컴퓨터 메이커로 불렸고 1990년대 중후반에는 매출이 4조 원대까지 치솟았거든요. 국내 PC 시장 점유율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기 삼보는 국내 데스크톱 PC 시장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이나 교육시장 그리고 해외 수출까지 IT붐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죠. 기술력도 대단했습니다. 1993년에는 국산 최초 휴대용 정보기기인 PDA 잼보드를 독자 개발했고 2003년에는 세계 최초로 모듈러 PC인 루온을 출시했거든요. 2004년에는 국내 최초 모니터 일체형 올인원 PC를 내놨고 2008년에는 국내 최초 모바일 인터넷 디바이스까지 선보였습니다. 항상 새로운 폼팩터와 개념을 시도하는 그야말로 혁신의 아이콘 같은 회사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술 개발과 별개로 삼보의 사업 구조에는 이미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바로 ODM과 OEM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ODM이 뭐냐면 주문자 개발 생산이라고 해서 다른 회사 브랜드를 달고 팔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해주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남의 브랜드로 헐값에 물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삼보는 HP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주문을 받아서 설계와 생산만 맡고 브랜드와 유통은 상대가 하는 이 방식으로 엄청난 물량을 해외에 공급했거든요. 실제로 삼보가 HP에 납품한 OEM 물량 덕분에 국산 컴퓨터가 수출 상위 품목으로 올랐다는 표현이 나옹도였습니다. 1990년대 삼보는 자체 브랜드 PC보다 HP OEM이나 미국용 이머신스 같은 남의 브랜드 PC를 만들어 수출하는 비중이 훨씬 컸던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 구조는 마진이 극도로 낮습니다. 제품 단가에 브랜드 가치나 마케팅 비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박리담회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삼보 관계자도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컴퓨터 산업은 마진이 거의 없는 사업 구조로 돌아선 지 오래됐고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서 중국이나 대만의 초저가 공세에 맞서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요. 그래도 삼보는 한 가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이머틸스라는 자체 브랜드를 미국에 론칭한 거예요. 1990년대 후반 삼보는 미국에서 초저가 PC 브랜드 이머신스를 만들어서 대형마트와 양판점을 통해 저렴한 가정용 PC로 히트를 쳤거든요. 얼마나 잘 됐냐면 한때 미국 PC 시장 점유율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남의 브랜드 대신 우리 브랜드로 미국을 공략하는 성공 사례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 성공이 오히려 삼보그룹 해체의 방아쇠가 됩니다. HP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자기네 OEM을 만들어주던 삼보가 이머신스라는 브랜드로 미국 저가 PC 시장에서 HP 제품을 위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HP는 이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삼보에 주던 OEM 물량을 끊어버리기로 결정한 거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삼보는 HP향 대량 공급이라는 안정적인 매출축을 한꺼번에 잃어버렸거든요. 동시에 메신도 미국 경기 둔화와 PC 교체 수요 감소, 그리고 대리나 컴팩, HP 등의 저가 라인 확대로 성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HP OEM 물량 중단과 이신 성장 둔화가 동시에 겹치면서 급격한 유동성 위기가 터진 거예요. 자체 브랜드를 키워서 ODM 의존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 과정이 기존 OEM 파트너를 자극해서 공급 중단이라는 역풍을 맞은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독립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발목을 잡힌 꼴이 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PC 시장 자체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데스크톱 PC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됐고 노트북과 모바일 기기 중심으로 수요가 이동했거든요. 업계 관계자 말에 따르면 노트북은 데스크톱에 비해 고난이도 기술과 브랜드 마케팅이 필요해서 연구개발비와 마케팅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고 합니다. 대자본을 가진 삼성이나 LG가 노트북 시장에서 선전하는 것도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삼보는 상대적으로 데스크톱과 조립형, ODM 중심의 강점이 있었는데 노트북이나 하이엔드 브랜드 마케팅에서는 삼성이나 LG, 외국계 업체에 비해 뒤처진 상태였습니다. 전체 PC 시장이 단가 하락과 노트북 중심으로 바뀌는 동안 삼보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에 중국과 대만의 초저가 공세까지 본격화됩니다. 2004년 하반기부터 대만 PC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시작하면서 삼보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거든요. ODM을 오래 해온 덕분에 삼보도 어느 정도 규모와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었지만 인건비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중국이나 대만 업체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보 경영진은 결단을 내립니다. 2003년 하반기부터 자체 브랜드 사업을 강화하고 ODM 해외 수출을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한 거예요. 전략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ODM 의존에서 벗어나서 브랜드를 키우겠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속도와 타이밍이었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키우려면 마케팅비와 유통비, 영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걸 감당할 재무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ODM을 너무 빠르게 줄여버린 거예요. 결과가 어땠냐면 삼보 컴퓨터 전체 매출의 70% 안팎을 차지하던 ODM 매출이 2004년 말에는 절반 이하로 급감해버렸습니다. 치명타를 맞은 거죠. ODM 의존에서 벗어나 브랜드를 키우려는 전략 자체는 필요했지만 속도와 타이밍, 재무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급하게 ODM을 줄인 게 유동성 위기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된 겁니다. 2005년 5월, 삼보는 결국 법정 관리를 신청합니다. 국산 PC 1호이자 매출 4조 원의 국내 2위 기업이 한순간에 법정 관리와 상장 폐지까지 가버린 거예요. 16년 만에 증시에서 퇴출당한 겁니다. 그래도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 IT 벤처기업 셀런이 법정 관리 중이던 삼보 컴퓨터를 인수하면서 삼보는 법정 관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새 경영진이 부임해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추진한 결과 2010년 전후로 삼보가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거든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죠. 그런데 셀런이라는 회사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셀런은 삼보 인수에 이어 2009년에는 한글과 컴퓨터까지 인수하면서 공격적인 확장에 나섰거든요. 몸집을 불리는 데만 집중한 겁니다. 그 결과 2009년 이후 영업 손실과 계열사 부진, 자금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김영민 전 대표의 한글과 컴퓨터 횡령 사건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셀런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고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던 셀런은 결국 2010년 5월 한국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합니다. 삼보 컴퓨터 역시 대주주 셀런의 자금난과 구조조정 영향으로 다시 불확실한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2007년 셀런 인수로 법정 관리를 졸업했지만 대주주 횡령 등 악재가 겹쳐서 2010년 9월부터 다시 워크아웃에 들어간 겁니다. 삼보는 첫 번째 위기인 ODM 문제와 시장 변화로 법정 관리를 겪었고 두 번째 위기인 잘못된 인수 주체와 경영진 비리로 워크아웃까지 겪으면서 전통적 의미의 대형 PC 메이커로서의 지위를 거의 상실하게 됩니다. 채권단은 이미 망가진 삼보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가 없다는 판단 아래 기업 분할이라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영업과 마케팅, 브랜드 같은 건전한 자산은 굿컴퍼니인 T삼보 컴퓨터로 넘기고 부실 자산과 채무는 배드컴퍼니인 S컴으로 넘겨서 청산 절차를 밟게 한 거예요. 출혈과 고통을 감수하고 썩은 부분을 과감히 떼어내자는 취지였던 거죠. 그리고 2012년 삼보 컴퓨터는 창업자 이용선 회장의 아들이 이끄는 나래텔레콤에 인수되면서 7년 만에 창업 일가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이름뿐이었습니다. 공장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은 대부분 채권단이나 다른 법인이 가져갔고 창업 일가가 가져온 건 오직 삼보라는 사명과 브랜드뿐이었거든요. 한때 매출 4조 원대에 달하며 국내 PC 시장 2위였던 회사가 1,000억 원대의 그저 그런 기업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애플이나 나이키처럼 제조는 제휴사에 맡기고 기획과 설계만 하는 구조로 바뀌었는데 애플이나 나이키와 다른 점은 브랜드 파워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의 TG삼보는 과거처럼 대규모 공장을 가진 제조사가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교육용 PC와 노트북을 기획하고 수입하고 조립하는 중소규모 IT 브랜드에 가깝습니다. 삼보 컴퓨터의 몰락을 보면 몇 가지 뼈아픈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ODM과 OEM 의존의 함정입니다. HP나 이신스 같은 타사 브랜드로 수출에 의존해서 매출은 컸지만 정작 브랜드 파워와 수익성은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HP가 이머신스를 견제하면서 OEM을 끈차 매출축이 한 번에 무너져버렸습니다. 둘째는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실패입니다. 데스크톱과 조립형의 강점이 있었지만 노트북과 모바일 중심으로 바뀌는 시장에서 삼성이나 LG, 외산 브랜드에 뒤처졌거든요. PC 산업 자체가 마진이 거의 없는 구조로 변한 상황에서 중국과 대만 업체의 초저가 공세와 임금, 규모 경쟁에서도 열세였습니다. 셋째는 무리한 구조조정의 역효과입니다. 매출의 70%를 차지하던 ODM을 급격히 줄이고 자체 브랜드를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했지만 마케팅비와 영업비 증가에 매출 급감까지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가 폭발해버렸거든요. 전략의 방향은 맞았을 수 있지만 타이밍과 속도가 완전히 잘못됐던 겁니다. 넷째는 잘못된 인수 주체의 리스크입니다. 법정 관리 후 인수한 셀런이 한컴 인수 같은 무리한 확장과 대주주 횡령 사건으로 다시 워크아웃에 빠졌고 삼보는 두 번째 구조조정과 매각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겪었거든요. 결국 삼보 컴퓨터의 몰락은 단순히 국산 PC가 중국에 밀려서 망했다는 한 줄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ODM 의존에서 자체 브랜드 시도, OEM 역풍, 잘못된 구조조정과 AMA, 그리고 분할과 축소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전략 실패와 시장 변화, 지배구조 리스크가 겹친 사례인 거죠. 1981년 국산 최초 PC를 만들며 한국 IT 산업의 문을 열던 회사가 40년이 지난 지금은 이름만 남은 껍데기가 돼버렸습니다. 한때 삼성, LG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국산 PC의 자존심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거예요. 삼보의 사례는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수익 구조가 취약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남의 브랜드에 의존하는 사업 모델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구조조정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알려주는 사례죠. 국산 1호 PC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가졌던 삼보 컴퓨터, 그 화려했던 과거와 처참한 몰락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 기업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